네, 여러분 8월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시죠? 삼성전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9월부터 삼성전자를 어떻게 좀 이끌어 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해봐야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이제 9월 2일부터 가을장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결국 뭐다? 이 탑다운 전략을 알고 가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러면 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결국 나스닥이나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가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반도체 섹터의 분석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개별 이슈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결국 이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지나갔는지가, 삼성전자가 내일 상승을 할지, 그리고 9월 달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좀 윤곽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최근에도 이 AI 반도체, 특히나 AI 섹터에 대한 상승세가 이 반도체 섹터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거의 동일시하게 봐도 괜찮다라고 보면 되겠고,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이슈는 역시나 가장 우리가 핫하게 봐야 하는 건 바로 HBM과, 그리고 또 최근에 이 M&A 이슈가 있거든요. M&A 이슈, 그러니까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장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미국장도 8월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나스닥도 1.13% 다시 반등이 왔고, 이 다우존스나 S&P 500도 계속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올라갈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결국 이 9월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라는 게 있죠.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자,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어떤 종목들이 과연 수혜를 받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 성장주 중심의 지금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고,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건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그닥 크게 나오지 않았던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9월 금리 인하가 되면 근데 우리 삼성전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금리 인하는 9월 19일 날 앞으로 FOMC에서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 삼성전자는 분명 단기 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해 나갈 거다.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또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10월 초까지도 충분히 이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엔비디아도 이렇게 1.51% 상승을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아마 월요일부터 다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다시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자, 2000년도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도 이렇게 6.5%에서 1.25% 정도로 금리가 낮아진 적이 있고, 2006년도에도 이렇게 2008년도까지 5.25%에서 0.25%로 낮아진 적이 있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산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락,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건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항상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일단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재료 소멸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저는 그래도
이 재료조별로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에 대한 그 기업의 가치나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워낙에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근에 나스닥이 경기 침체로 하락이 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었죠. 결국에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도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분할 매도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74,300원, 74,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이전의 저점이 언제냐면 8월 5일 날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거의 7만 원을 깨냐 안 깨냐 이 정도 구간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8월 말 이제 그 9월 중순 그리고 10월 달이죠. 9월 달부터 어느 정도 상승폭을 다시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다시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시장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지수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기회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해 나간다라고 하면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가 대응을 했던 사람이 이런 지수의 하락에 의한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을 받는 그리고 대응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조정을 받는 이 심리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응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또 물량을 잡고 정말 큰 대상승장은 이런 지수의 하락과 함께 금리가 대략 2%에서 3%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각에서는 지금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9월 달 10월에 목표가를 좀 어디 봐야 할까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어떤 분들은 뭐 8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9만 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이 단기 고점에 뭐 1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뭐 대응을 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바로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거고 이렇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내가 잡고 가겠다. 이런 건요. 여러분들 점쟁이들도 하지 못하는 거다. 네. 점쟁이들도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점쟁이도 뭐 이런 거 알았으면 다 돈을 벌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고점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점 신호는 결국 이 수급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거래 대금, 거래량 그리고 탑다운 방식에 의한 시장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8월 중순 말에 9월 중순 말 혹은 10월 초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평단가를 가지고 있던 간에 무조건 분할 매도 관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주가는 지금보다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손해보고 매도가 나갈 자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말 최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고 아직 아무런 타점을 안 잡고 그냥 들고 있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야 우리가 손실이 최소화되거나 수익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빠르게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뭐 10년을 들고 갈 거야, 20년을 들고 갈 거야.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만들어지기 초창기부터 나왔던 말들인데 지금은 절대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 010-2011-9671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주말 동안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분명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네, 너무 구걸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다. 그래서 제2 번호로 삼성이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 거기에 대한 다른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 장 중에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겁니다. 이런 대응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이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회조차 또 놓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분명 후회를 하죠. 아, 그때라도 팔걸. 조금이라도 팔걸. 그런데 결국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조정을 오히려 행복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데 나한테 이렇게 싸게 주는 게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릴게, 이 노키아 사업부를 지금 M&A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HBM3 이 블랙엘이 지금 일정이 원래 차질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일정 차질 없이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HBM3에 대해서 지금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기 바쁜데, 이 엔비디아 측에서. 그런데 이렇게 수율이 상당히 잡기가 어렵고 생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제조사들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이제 인증 부분이 있죠. 퀄테스트 인증은 사실 뭐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기정사실화가 된 건데,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나 수율을 또 빨리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건데,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누구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엔비디아다. 이런 걸 우리가 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지금 이 HBM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 게 이 중국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에 이 HBM을 수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HBM을 저가형 HBM이라도 최대한 재고라도 쌓아놓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야, 있는 거 다 주세요. 지금 거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HBM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전자는 결국 HBM이 없어도 종합반도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과 재료를 아시면 되시겠고, 하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보다 지금 이런 것들보다 앞으로 이런 경제에 대한, 그리고 시황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삼성전자에 대한 고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9월 달은 분명 상승폭이 꽤 좋게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상승폭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돈을 버는 것보다 바로 이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는 거,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내가 어떤 식으로 잡아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타점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다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항상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9월 달 우리 가을 이제 선선해지는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무더위는 지나간 것 같고 9월 달부터 정말 계좌의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얼마나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혹시 내일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영상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